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워시 트레이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시작해 볼까 했었는데, 워시 트레이드가 나오긴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였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으로 중간 선거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반이민 정책 시위가 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좀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떤 경기 부양책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아마 여러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이러한 정책 방향이 민생 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얘기를 드려왔었고, 바로 그 부분을 좀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기사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앞으로 추가적인 정책이 뭐가 나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비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국책 모기지 기관이 있는데 페니메이나 이제 프레디맥 같은 쪽 이런 쪽을 좀 동원을 해서 주택에 대해서 이제 보증 수수료를 좀 낮춰주는 부분들, 네. 아니면은 뭐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약간의 구매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지원을 하는 행정명령을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정책 방향을 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체감 경기, 민생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체감 경기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배경에는 좀 세 가지 정도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일반적으로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의석을 빼앗기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 선거 결과와 가장 좀 밀접한 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림을 보시면은 좀 확인이 좀 되실 텐데,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작용을 하고, 두 번째로는 지지율이 높을수록 여당이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생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작년에 11월 뉴욕 시장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화두가 됐던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조람 맘다니가 당선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조람 맘다니가 당선이 되는 과정에서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부분이 어포더빌리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좀 크게 화두가 됐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는 좀 최강 경기를 끌어올리는 트럼프 정책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민생 경기를 좀 끌어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사실은 위험자산,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약간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네, 경계하는 부분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미 확인이 된 게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전기료가 인상이 되고 이 부분이 가계로 부담이 전가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이퍼스케일러에서 알아서 전기를 부담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마 잘 아시겠지만은 신용카드의 금리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 단위 가지고 있는 무언가 경제력들을 가계로 좀 옮겨가도록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단에 대해서 압박을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런 쪽으로의 정책 방향이 좀 더 강화되는 그림이다라고 한다면은 전반적인 주식시장에는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문제들과는 별개로 만약에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경우 뭐 돈이 더 풀리면서 물가가 오를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되면 연준의 이 금리나 경로가 좀 비틀어지지 않을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이 역시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금리를 낮춰주면서 행정부가 돈을 많이 풀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금융시장에 제일 좋은
좋은 그림이거든요. 근데 금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저도 뭐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금리를 인하를 해주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는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돈을 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자극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도 역시도 그렇고 시장 전반에서 조금은 우려를 하는 부분이고요. 마침 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실시한 설문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좀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시카고대 클라크 금융시장센터에서 함께 설문을 실시를 했는데 45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은 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2년 동안 AI가 물가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워시라든지 아니면 베센트 재무장관이라든지 강조하는 부분이 AI를 통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이 없이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생산성 제고라는 효과가 2년 동안은 좀 미미하지 않겠냐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오히려 중립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은 우려를 하는 양상이었습니다.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의해서 인플레이션 역시도 좀 자극을 받는 모습들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 중립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똑같은 기준금리 레벨에서도 이전에는 조금은 타이트한 조건이었다면은 중립금리 자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타이트한 금리 레벨 역시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레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하는 것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기준금리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불확실한 게 맞습니다. 다만 연준이 약간은 금리 인하를 좀 천천히 하거나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비롯한 화폐의 유통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유동성 환경을 개선시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로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여기서 변수로 작용할 만한 부분들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중국발 특수입니다. 지금 춘절을 앞두고 한일령까지 겹치면서 여행이랑 카지노, 항공 등이 잘 가지고 있는데 연휴 전에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좀 어려운 얘기기는 한데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네. 사실은 기존에 이제 주도주들은 많이 올랐고 그렇지 못했던 업종들 중에서는 조금의 긍정적인 이슈가 있으면 워낙 또 소외되어 있던 상태이다 보니까 키 맞추기 양상이 나타나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는 전반적으로는 좀 차익 실현이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종목 업종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는 항공주 쪽은 그래도 관심 업종으로 좀 볼만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뭐 이제 다른 업종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춘절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좀 작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올라선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앞으로는 실제로 한일령이라든지 아니면은 원화가 워낙 약세이다 보니까 방한 외국인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거는 맞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얼마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지 않겠냐라는 거고 모멘텀 측면에서도 봤을 때 춘절에 대한 기대감을 좀 먼저 반영을 할 때가 주가는 좀 더 가파르게 가고 그 이후에는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체크해 나가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 슬로우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얘기를 드린 거고 항공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1월 항공수송 실적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데이터가 좀 상당히 긍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났고 더불어서 유가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대형 항공사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주로 원화가 강세일 때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뭐 물론 더 낮아지는 모습들은 아직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고점을 좀 확인해 나갔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항공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도 센티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공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주에 이 미국 증시에서 항공주들이 특히나 좀 잘 가졌었죠. 항공주에 대한 이 중요도 강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뭐 게임이나 엔터, 미디어 컨텐츠처럼 중국이랑 관계가 개선될 경우에 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도 많이 있는데 특히 뭐 엔터 같은 경우에는 BTS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좀 기대를 가져볼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쪽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말씀하셨다시피 엔터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나 가시성이 제일 높은 업종이고 그래서 저도 말씀하셨던 업종 중에서 엔터에 대해서 좀 제일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실적단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게임주나 이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약간의 혼재된 양상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될 거냐, 저점을 지났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약간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다만 뭐 말씀하셨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BTS가 완전체 복귀를 하고 월드 투어에 대한 부분들도 실적 성장에 가장 좀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엔터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SN 같은 경우에도 당장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는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고 중국에서 무언가 좀 완화적인 조치들이 나왔을 때 SN 같은 경우는 조금은 레버리지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엔터 업종을 좀 관심 업종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 MSCI 2월 정기 리뷰입니다. 지금 정기 리뷰가 예정돼 있는데 뭐 ABL 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또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신규 편입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수급 개선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신규 편입이 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주가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은 어려웠던 게 이때까지의 좀 패턴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신규 편입 종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초과 성과들이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이 부분이 사전에 미리 좀 안다기보다는 예측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이 가능한 종목들이 그 이전에 이미 좀 초과 성과를 보이고 그 이후에 실제로 편입 발표가 되면은 약간은 슬로우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상황이라서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미 좀 올라온 상태인데 그렇죠.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양상이라서 둘 중에 하나 고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에피스 홀딩스가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이 주가 반응이라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정부가 지금 내년 6월에 MSCI 편입 목표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긴 한데 어떤 부분들이 해결되면 좋을까요? 세 가지 정도가 좀 해결이 되면은 좀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외환시장 완전 개방 관련해서는 지금 새벽 2시까지 개방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MSCI에서 원하는 거는 24시간 NDF가 거래되도록 하는 부분을 원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은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인데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금지가 됐다가 다시 재개가 됐다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공시 자료들이 아직은 영문으로 나오는 게 주로 대형주 위주로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MSCI로부터 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외환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또 공매도 이 문제들을 좀 전면 재개하는 게 좋은 방안이 될 듯하네요.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